수학에서 가끔 마주하는 신기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놀라운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인도의 천재 수학자 라마누잔이 발견한 어머스 인티저 2의 파이 루트 163제곱입니다. 이 숫자는 그 이름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수에 가까운데 그 값은 26경 2537조 4126억 4076만 8743.999999999925 소수점 아래로 무려 12자리 이상의 구가 이어지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현상은 163뿐만 아니라 몇몇 특별한 숫자에서도 더 나타납니다. 163 대신 67을 대입하면 2의 파이 루트 167제곱은 1471억 9795만 2743.999999987 163 대신 41을 대입하면 2의 파이 루트 41제곱은 8억 8473만 6743.99978이 됩니다. 왜 하필 이 숫자들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어머스 인티저가 만들어지는 숨은 원리, 163, 67, 41 뒤에 숨어있는 히그너스의 비밀, 또 이 수들과 소수 생성 방식의 우아한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와서 소수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입니다. 영어 이름 프라임 넘버에서도 알 수 있듯 현대수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수들이죠. 산술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모든 자연수는 소수 몇 개의 곱으로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소수가 자연수에서 기본 원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수를 생성하는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역사가 깊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수 생성 다항식입니다. 어떤 자연수를 넣어도 소수가 나오는 마법의 다항식인데 아쉽게도 완벽한 소수 생성 다항식이 없다는 것은 기초적인 정수론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정수계수 다항식이 소수 생성 다항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수계수 다항식 P의 간단한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Px를 anx의 n제곱 더하기 an-x의 n-1제곱 더하기 더하기 a제로라고 할 때 Px-Py를 정리하면 an x의 n제곱 빼기 y n제곱 더하기 a-x n-1제곱 빼기 y n-1제곱 더하기 더하기 a1 x-y가 됩니다. 그런데 x-y는 각각의 x의 n제곱 y n제곱을 다 나누기 때문에 x-y는 px-py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px가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소수가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아까 나눈 성질에서 x의 n 플러스 pn, y의 pn을 넣게 되면 pn 플러스 n-n, 즉 pn이 p의 pn 플러스 n 마이너스 pn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pn은 p의 pn 플러스 n을 나누는데 두 수 모두 소수이므로 pn과 p의 pn 플러스 n은 같은 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변의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px가 소수 생성 다항식이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쉽게도 완벽한 소수 생성 다항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n들에 대해 소수값이 나오는 다항식 pn은 존재합니다. 1772년 수학자 오일러는 놀라운 다항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1이라는 식인데요. 놀랍게도 이 식은 n이 0부터 39까지 무려 40개의 연속된 정수에서 모두 소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진 다항식들,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p가 0부터 p-2까지의 값들에 대해 모두 소수를 만들어내는 유사 소수 생성 다항식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7은 n은 0에서 15를 대입했을 때 소수가 나타나고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1도 똑같이 n에 0부터 9를 대입했을 때 모두 소수가 나타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다항식들의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63,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41과 같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수들은 아까 라마누잔의 특별한 수에 등장했던 그 숫자들과 똑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필연이 숨어있는 걸까요? 수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방정식의 정수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300년짜리 난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결국 특정한 방정식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은 z의 n제곱이 정수해를 갖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한 개의 변수를 가진 방정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서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진 방정식입니다. 1차 부정 방정식, 즉 ax 플러스 by는 c 형태의 방정식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도 해법을 알고 있었을 만큼 역사가 깁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몇천 년의 역사를 지닌 알고리즘을 통해 그 해를 구할 수 있죠.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란 두 자연수에서 더 큰 수를 더 작은 수로 나눠 그 나머지로 대체하는 시행을 계속 반복해 한 수가 1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종료되면 그 과정에서 사용한 연선의 역산함을 통해 1차 부정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부정 방정식 32x 플러스 7y는 1의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더 큰 수인 32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31을 4로 대체하면 됩니다. 7이 4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7을 4로 나눈 나머지인 3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4가 1로 바뀌고 알고리즘이 끝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연산들을 역으로 진행하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4를 3으로 나누는 과정을 생각하면 1은 4 곱하기 1 빼기 3입니다. 7을 4로 나누는 과정을 생각하면 3은 7 곱하기 1 빼기 4이기 때문에 앞에 식에 넣으면 1은 4 곱하기 1 빼기 3이고 이건 4 곱하기 1 빼기 7 빼기 4 곱하기 1, 즉 4 곱하기 2 빼기 7입니다. 32를 7로 나누는 과정을 생각하면 4는 32 빼기 7 곱하기 4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해주면 1은 32 빼기 7 곱하기 4 곱하기 2 빼기 7은 32 곱하기 2 빼기 7 곱하기 9가 됩니다. 즉 32 곱하기 2 빼기 7 곱하기 9가 1이 되었기 때문에 2와 마이너스 9라는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해들 또한 이 해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에 7을 빼고 y에 31을 더한 x는 마이너스 5와 y는 23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한 특수해를 구한 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해들이 모든 해라는 것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변수의 2차 부정방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부정방정식은 a의 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 더하기 dy 더하기 fy 더하기 g는 0 꼴로 표현됩니다. 수학자들은 그중 간단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x제곱 마이너스 dy제곱은 1 형태로 문제를 단순화하여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꼴의 방정식을 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패 방정식을 풀기 위해 수학자들은 독특한 접근을 시도했었는데 x제곱 마이너스 dy제곱이라는 표현을 다루기 쉽도록 x 플러스 루트 dy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dy의 형태로 억지로 인수분해를 한 것이죠. 가장 간단한 형태인 패 방정식인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1을 풀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무한히 찾고 싶은데 우선 x는 3 그리고 y는 2가 해가 된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루트 d, 여기서는 루트 2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면 3 플러스 2루트 2 곱하기 3 마이너스 2루트 2는 1이 되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 3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은 1입니다. 식을 정리하면 17 플러스 12루트 2 곱하기 17 마이너스 12루트 2는 1이 되고 이걸 다시 전개하면 1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의 제곱은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x는 17, y는 12라는 새로운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면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1의 해를 무한히 찾을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으로 찾는 해가 전부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앞서 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던 2차 수체, 유리수와 루트 d의 유리수의 합이 들어있는 체, 이걸 q 루트 d라고 쓰고 a 플러스 b 루트 d, a와 b는 유리수와 같이 정의합니다. 여기서 d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 2차 수체는 복소수를 포함하게 되겠죠. 아무튼 정수론에서 중요한 건 이 수체 안에서도 정수처럼 다룰 수 있는 원소들의 집합, 곧 정수환입니다. 정수환은 2차 수체 원소들 중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정수개수 다항식의 근이 될 수 있는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2차 수체의 정수환은 d가 2, 3 모듈로 4일 경우 z 루트 d, d가 1 모듈로 4일 경우에는 z 2분의 1 플러스 루트 d가 됩니다. 예를 들어 d가 2이면 단순히 a 플러스 b 루트 2 꼴의 숫자들이 z 루트 2의 원소이고 d가 5일 때는 d가 1 모듈로 4이기 때문에 정수환은 z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이고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3 플러스 2분의 루트 5, 3 루트 5 등등이 있겠죠. 앞서 말했듯이 정수론에서 가장 많이 관찰하고 다루는 주제가 바로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수환에서도 소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정수환에서 소인수 분해는 잘 될까요? 정수환에서도 다른 원소로 더 쪼갤 수 없는 그런 원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 루트 마이너스 5에서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와 같은 수는 다른 원소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데 이러한 수를 irreducible, 기하원이라고 합니다. 즉 약수와 단위원 또는 자기 자신과 단위원을 곱분인 수를 irreducible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정의는 약간 다른데 두수 a, b에 대해서 p가 a 곱하기 b를 나누면 p가 a를 나누거나 p가 b를 나누는 것이 성립할 때 이 수 p를 소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쪼개지지 않는 수는 사실 기하원이고 프라임 넘버, 즉 소수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정수에서는 이 둘이 서로 같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지만 이것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인수 분해가 유일하게 존재할 때만 기하원과 소수가 같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시로 z 루트 마이너스 5에서 어떠한 수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들로 쪼개는 소인수 분해는 유일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6은 2 곱하기 3이고 2와 3은 각각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6은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라는 또 다른 소인수분해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6의 소인수분해가 유일하지 않게 됩니다. 소인수분해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z 루트 마이너스 5에서는 소수와 irreducible이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정량한 것이 바로 클래스 넘버입니다. 클래스 넘버가 1이면 반드시 유일한 소인수분해를 가진다는 뜻이고 이 수가 클수록 이 정수 안에 분의 클래스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클래스 넘버는 엄밀하게는 전체 아이디어를 이루는 곱셈분을 주 아이디어를 이루는 곱셈분으로 나눈 목분인
클래스 9의 원소 개수인데 이는 추상태 수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클래스 넘버가 1이라는 성질은 소인수분의 유일성을 보장해주므로 상당히 좋은 성질입니다. 따라서 수학자들은 과연 어떤 2차 수치에서 이 클래스 넘버가 1인지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a 플러스 b 루트 d 꼴 수들이 이루는 2차 수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d가 양수인 경우 d가 1, 2, 3, 7, 11 등등 많은 d값에 대해서 클래스 넘버가 1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d값이 무한한지 유한한지조차 풀리지 않았을 만큼 d가 양수인 경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d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2차 수치의 클래스 넘버가 1이도록 하는 d값이 단 9개만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으며 이들을 히그너수라 부릅니다. 9개의 히그너수는 1, 2, 3, 7, 11, 19, 43, 163인데 이 사실은 가우스가 추측했었고 쿠르트 히그너가 1952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 엄청난 정리는 모듈러 이론이라는 최신 이론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모듈러 이론은 격자 위에 정의된 함수들이 어떻게 SL2Z 참유로 불변하는지, 쉽게 말해서 격자의 축을 다르게 잡더라도 변하지 않는 함수의 고유한 속성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히그너스와 연관이 깊은 j-불변량 또한 격자의 축을 다르게 잡더라도 일정히 유지되는 값이죠. j-불변량은 서로 동형인 타원 곡선에는 같은 j-값을, 서로 다른 타원 곡선에는 다른 j-값을 부여해주는 타원 곡선의 지문과도 같은 함수입니다. 이 테일러 전개를 이용하면 불변량은 다음과 같은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j-타운은 q분의 1 더하기 744 더하기 196,884q 더하기 이런 식으로 급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q는 2의 2파이 i 타워 제곱입니다. 2차 수치에서 j-불변량이 가지는 흥미로운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타우가 q 루트 마이너스 d 속에 있는 2차 격자에 해당하면 CM 이론에 의해서 j-타우는 그 2차 수체의 힐베르트 클래스 다항식의 근이 됩니다. 힐베르트 클래스 다항식의 차수는 정확히 그 수체의 클래스 수와 같고 개수는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만약 클래스 수가 1이라면 힐베르트 클래스 다항식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j-타우는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d가 히그너 수일 때 타우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d로 잡으면 q타우가 클래스 넘버가 1이기 때문에 j-타우는 정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어머스 인티저의 신비를 탐구해봅시다. q가 163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j-불변량은 마이너스 64만 320의 세제곱이라는 정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j-불변량의 테일러 전개식을 생각해보면 q는 매우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뒤에 q, q제곱이 들어간 값들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4만 320의 세제곱은 거의 마이너스 2의 파이 루트 163제곱 더하기 744와 비슷해지고 따라서 시작할 때 말했던 우연 2의 파이 루트 163제곱이 정수인 64만 320의 세제곱 더하기 744와 매우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보았듯 이 둘 사이 차이는 거의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다른 히그너 수들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비슷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수들이 사실은 모두 히그너 수이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앞서 살펴본 오일러의 소수를 생성하는 다항식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p에서 판별식이 특정 숫자, 정확하게는 히그너 수가 될 때만 이 다항식이 대부분의 값에서 소수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p의 판별식을 델타라고 하고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p는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델타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델타와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다항식이 어떤 n을 대입했을 때 합성수라서 a, b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a 곱하기 b와 n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델타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델타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수분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델타가 히그너 수라면 유일한 인수분해, 성질 때문에 두 분해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는 모순이기 때문에 fn이 합성수 값이 된다는 것이 모순이고 0부터 p-2에 대해서 fn은 항상 소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라보니비치라는 수학자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fx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p꼴의 다항식이 x가 0부터 p-2에 대해서 항상 소수의 필요 충분 조건은 1-4p, 즉 판별식이 히그너 수일 때라는 것을 엄밀하게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수치적 우연처럼 보였던 현상들이 사실은 깊은 수학적 필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학의 신비입니다. 소수와 부정방정식, 패방정식과 2차 수체, 그리고 클래스 넘버와 헤그너 수, 거기에다가 j-불변량까지. 우연히 정수와 가까운 것처럼 보인 수가 사실 기나긴 수학적 필연성의 결과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수학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면 어떨까요?